저희가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곳에서 또 질문을 받았거든요. 학폭 신고와 이제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순서가 있을까? 이 질문 저희가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형사에서의 결과와 학폭 심의에서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한번 답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절차가 어쨌든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각각의 절차가 이제 의도하는 목적들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학폭위 자체는 학생의 이제 선도를 위한 거, 그러니까 선도를 위한 처분을 받아내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형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가 형벌권을 발동시켜서 벌을 주는 거, 형벌을 주는 거, 민사는 손해배상을 받는 거, 그런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했으니까 다른 건 못하는 거지.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라 중첩적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 2개만 하거나 3개만 하거나 선택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순서가 있어요? 개개의 사건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진행을 하는 거는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가 당장 어떤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가해 학생이 같은 반이라든지 즉시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을 제기를 하고 학폭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긴급하게 그 학생과 분리시킬 수 있을 만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학교폭력 신고이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가장 우리 아이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조치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학교폭력 신고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진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 상급 학교로의 진학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 학교폭력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에도 이 아이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 시간적으로도 빠르기도 하고, 당장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분리를 할 수 있는 건 이게 가장 좀 최선의 맞아요. 효율적인 길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교폭력 신고가 이제 처분이 나온 뒤에 이제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 고소를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폭위 조치 처분의 결과랑 형사고소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거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보다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폭력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범죄가 되는 건 학교폭력이 되겠죠, 당연히. 만약에 때렸다 이러면은 학교폭력에도 해당하고 폭행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면서 이제 범죄에도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나랑 안 놀아줘 이런 거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소지는 있지만 범죄에는 해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신고했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죠, 형사적으로는. 그래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학폭위, 형사, 민사가 그 서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각각의 어떤 제3의 객관적인 중립적인 기관에서 판단을 받은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판단한 결과가 다른 곳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한 이후에 형사 고소가 되는 경우를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A라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돼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형사 수사가 진행될 때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유력한 증거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진수란 학생이 뭐 예은이를 뭐 때렸다.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그거를 그냥 사실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딱 하나인 사실이기 때문에 모순될 수가 없어요, 판단 기관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절차가 모두 다 끝난 뒤에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열람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서 저는 이런 거 했습니다 라는 거를 만약 가해 학생이 인정을 했다 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그걸 부인했을 때 얘가 거짓말 하는구나, 이런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또 간접적으로 학교폭력 절차에서의 진술이 형사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따로 여기 따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참고해서 그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의 사실관계인데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이렇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인데, 그럼 그 판단의 결과는 다른 기관이 그 사실관계의 판단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결과가 형사에도 그대로 원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절차에서의 결과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형사 절차가 없었으면은 이게 불법행위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고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에서 이미 불법행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그거를 전제로 해서 그럼 치료비는 얼마가 적정하고 그러면 위자료 금액은 얼마 적정하겠다라는 판단에 나아가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폭위가 수사기관은 또 아니다 보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또 있을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형사랑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하면 학폭위에서 조치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그걸 참고해서 자기들도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판단하는 거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서 여기선 이 말했다, 여기선 저 말했다 하는 거는 어쨌든 본인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깨지는 거고 다 전체 결과가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 모순될 수 없는 판단이 다르다면은 어느 한 곳의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거니까 네. 물질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거니까 왜 하는지 알겠거든요. 근데 형사고소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왜 가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관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어떤 사실관계에서 범죄가 있으면은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피해 학생이 고소하지 않아서 수사기관이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선처를 받는 거지 왜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냐 이런 식의 좀 시각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성폭력이라든지 성에 관련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고발 의무가 있어요. 피해 학생이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그걸 알게 되고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왜 수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좀 문제도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권하는 경우가 포렌식이 좀 필요할 때예요. 포렌식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거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범죄 증거가 가득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증거가 없어.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수사를 하는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질문해서 답변하고 제출하는 거 받고 이 정도지 강제성을 가지고 압수를 한다든지 임의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포렌식 할 수 있는 기계도 없어. 거기 가야 돼. 그리고 우리 국가기관에서 갖고 있는 포렌식 장비는 사설기관에서 이제 소정의 비용을 내고 하는 거하고 수준이 달라요. 나오는 정도가. 또는 CCTV 확보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형사 고소를 해서 이 법령에 근거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실체 진실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라는 건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좀 필수적일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만 또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아이의 상처라든지 이게 유난스럽게 형사 고소를 하네 이렇게 바라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답변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 그럼 형사고소랑 민사소송할 때 주의할 점이나 저는 하나 딱 주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초기에는 상담을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변호사 돈 벌려 이거 다 떠나서 왜 그러냐면은 나는 너무 힘드니까 형폭 바로 들 거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역사적 진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혐의 없음이 나왔어. 그럼 학폭에서 불리한 증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건들은 학폭부터 하는 거야. 형사 같이 안 하고. 나중에 학폭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좀 더 증거를 모아서 형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먼저 진행할지 여부는 꼭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문가 상담하라고 하면 장사하는 거랑 생각하는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원래 내가 모르는 걸 이용하고 나도 병원 가면 돈 내거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민사 형사고소 증거 자료는 또 제출해야 되나요? 맞아요. 근데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질문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이 하나 사건이니까 얘네도 진행하고 형사도 하고 학폭도 하고 민사도 해요.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얘네 범죄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학폭에 연락해주고 민사소송 법원에 연결해주고 절대 없어요. 절대 공유하지 않아요. 여기에 한번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지 않으면은 여기는 몰라. 학폭에서 처분이 나왔어. 다 알겠지. 이렇게 하고 형사 절차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형사는 몰라요.
증거가 없네. 그럼 증거 불충분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담받고 네. 정확히 딱딱딱 진행하시면은 2번, 3번 비용 안 들고 더 큰 비용이 안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 내가 여기서 제출을 했지만 똑같은 거 안 내고 더 다른 증거 자료를 그럼요, 네. 요청을 받나?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희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알아서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네. 학폭위에서 필요 없어도 형사 쪽에서 내야 되는 게 필요할 있을 수 수가 있죠. 네. 있으니까. 네. 자료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는 자료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마인드가 내가 피해자니까 알아서 이렇게 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기대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은 그런 마음보다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상처 안 받고 속편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최초의 절차를 맞아요. 이미 완전히 이제 어그러뜨리고 나서 이게 우리가 진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해서 나중에 이제 불복 절차 때 오셔가지고 변호사 찾으시는 분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미 앞에 해놓아 버린 것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저희가 한번 했던 것들을 바꾸는 거는 저희 말 자체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결과 바꾸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맞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맞아, 네. 맞아. 학폭위 절차 먼저 받고 거기 불만을 가졌다가 한참 있다가 나중에 형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그 고소 기간에 네. 적용을 받는 죄명들이 있어요. 죄명에 따라서는 고소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모욕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학폭과 동시에 형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죄명 같은 경우 안날로부터 이제 6개월 내에 이거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한참 있다가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연하게 계셔서는 안 되니까 꼭 요거는 챙겨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당장 뭐 형사 고소도 해야 될 것 같고 민사소송도 해야 될 것 같고 학폭신고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학폭신고부터 하니 학교에서 당장 뭐 이것도 하라는데 할 일은 회사 같고 막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내가 지금 평정을 찾아야 할 때다 생각을 하시고 한 개씩 풀어나가면 다 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차분하게 하나씩 해나가시면 된다고 용기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좋은 내용 많았어. 좋았어. 꿀팁 많았어, 꿀팁. 맞아, 꿀팁 많았어. 팁이 되게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